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 30대를 통째로 날렸습니다. 돈이요? 벌면 쓰고 또 벌면 또 쓰고 통장은 딱 하나였어요. 월급 들어오면 그 통장에서 카드값 나가고 술값 나가고 여행 다니고 뭐 아직 젊은데 돈이야 나중에 모으면 되지.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40이 넘었어요. 어느 날 무심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더라고요. 10년을 벌었는데 남은 게 없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애는 커가고 아내는 아이 학원비를 걱정하는데 가장이라는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던 거예요. 40에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찾아봤어요. 도대체 돈 좀 모으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걸까?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쓰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코웃음 쳤어요. 통장 나눈다고 없던 돈이 생기나? 근데 직접 해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문제는 제 의지가 아니라 구조였다는 걸요. 오늘 40 넘어서야 겨우 깨달은 이 얘기를 저처럼 30대를 날려버리기 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통장을 파보면서 제일 먼저 깨진 착각이 하나 있어요. 저는 돈을 모으려면 한 군데에 몰아넣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고 한 통장에 몰빵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통장을 쪼갤수록 돈이 붙더라고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어요. 사람 뇌는 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같은 돈으로 인식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 통장에 1억이 있으면 그게 전부 써도 되는 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전부 못 건드리는 돈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통장을 나눠 놓으면 각각의 돈에 완전히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행동경제학에서 이미 증명된 원리예요. 심적 회계, 멘털 어카운팅라고 하는데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정립한 개념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그 돈이 어느 통장에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쓴다는 거죠. 딱 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부자들이 쓴다는 기본 세 통장 구조부터 따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생존 통장이었어요. 말 그대로 제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돈만 넣는 통장이요. 월세, 관리비, 통신비, 식비 같은 고정 지출을 여기서 관리했습니다. 핵심은 이 통장 돈은 절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방어 자산이니까요. 두 번째는 안전 통장이었어요. 여기엔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넣어뒀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큰 병원비가 나오거나 할 때 꺼내 쓰는 돈이죠. 가장이 되고 나니까 이 통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이 돈은 적금에 꽁꽁 묶어두는 게 아니라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게 굴려야 합니다. 세 번째가 공격 통장이었어요. 솔직히 이 통장이 부자들을 부자로 만드는 핵심이더라고요. 여기 든 돈은 오직 투자와 사업에만 씁니다. 그런데 통장을 쪼개보니 제 지난 10년이 왜 그랬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돈이 많다고 느낄수록 지출이 늘어나거든요. 월급이 500에서 600으로 오르면 씀씀이도 자연스럽게 같이 커져요. 이걸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 우리말로 소비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오른 만큼 나가는 것도 커져서 결국 손에 남는 건 그대로인 현상이죠. 제 30대가 딱 이거였어요. 근데 통장을 쪼개니까 이 함정이 막히더라고요. 공격 통장에 돈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생존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 바로 위기감이 옵니다. 전체 자산이 많아도 생활비 통장이 텅 비면 저절로 지갑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걸 어떻게 굴렸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생존 통장에 한 달 생활비를 넣었어요. 정확한 생활비를 모르겠으면 지난 3개월 카드 명세서를 뜯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 평균치가 딱 한 달치 기준이 됩니다. 보통 권장하는 게 월 수입의 20%를 안전통장에 넣는 거예요. 만약 안전통장 목표액이 이미 다 찼으면 그 돈은 공격통장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생존통장이랑 안전통장에 넣고 남은 돈 전부를 공격통장에 몰아넣어요.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제가 초반에 실수했던 걸 하나 짚고 갈게요. 생존통장은 반드시 한 달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서 넣어야 해요. 저는 처음에 넉넉하게 넣었다가 나머지 통장에 들어갈 돈이 줄어서 진도가 안 나갔고 반대로 너무 적게 넣었더니 생활이 빠듯해져서 결국 안전통장을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딱 맞게 넣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새 통장을 굴리다 보니 제 안에서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째, 지출에 명확한 기준이 생겼어요. 생존 통장 돈이 떨어지면 불필요한 소비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예전처럼 기분 따라 긁는 일이 사라졌어요. 둘째, 투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없어졌어요. 공격 통장 돈은 잃어도 당장 생존에 지장이 없는 돈이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셋째, 예상 못한 목돈이 들어와도 안 흔들리게 됐어요.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뜻밖의 수익이 생겼을 때 예전엔 이걸 어디에 써야 하나 늘 헤맸거든요. 근데 통장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돈이 자연스럽게 공격 통장이나 안전 통장으로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좀 굴러가니까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졌어요. 부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새 통장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통장을 추가합니다. 저는 교육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아이 학자금이랑 제 자기개발 비용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여행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두니까 가족 여행 갈 때 생활비 통장을 털거나 카드 빚을 내는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부자들의 비밀은 따로 있었어요. 그들은 통장을 쪼개는 걸 넘어서 각 통장을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분산합니다. 한 은행에 다 몰아넣으면 직원은 친절하겠지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은행이 내 전체 자산을 다 알게 되고 거기 맞춰서 상품을 추천하거든요. 근데 그 상품들이 다 나를 위한 건 아닙니다. 은행에 이득이 되는 상품일 때가 많거든요. 통장을 여러 은행에 나눠두면 각 은행이 내 전체 자산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불필요한 상품 권유를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 한도를 은행별로 나눠 챙기는 효과도 있고요. 이걸 지속하려면 자동이체가 필수예요. 저는 월급날에 맞춰서 생존 통장으로 생활비가, 안전 통장으로 비상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걸어놨습니다. 손으로 직접 이체하려고 하면 귀찮아서 미루게 되고 결국 안 하게 돼요. 실제로 저축을 자동화하면 사람이 직접 관리할 때보다 저축률이 확실히 올라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귀찮거든요. 한번 걸어두면 그 귀찮음이 오히려 내 저축을 지켜줍니다. 자동화하는 게 부자의 첫걸음이더라고요.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만약 지금 빚이 있다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먼저 생존 통장이랑 최소한의 안전 통장을 확보한 다음 남은 돈 전부를 빚 갚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빚이 있는데 공격 통장부터 만드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빚은 그 자체로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든요. 신용카드 연체 이자가 연 20%가 넘는데 주식으로 연 10% 수익 내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무시합니다. 빚이 있으면서도 공격 통장에 돈을 넣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요. 이거 진짜 위험한 발상이에요. 빚이 있다면 여러분의 공격 통장은 바로 채무 상환 통장이 되어야 합니다. 빚을 완전히 청산한 후에야 비로소 진짜 공격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더 짚고 갈게요. 재테크 전문가들이 그렇게 통장 쪼개기를 강조하는데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귀찮으니까요. 통장 여러 개 만들고 관리하는 게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딱 그래서 30대 내내 안 했어요. 근데 이 귀찮음을 딱 한 번 넘기는 순간 재정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일수록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서 목적별로 관리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반대로 돈이 안 모인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통장 한두 개만 씁니다. 딱 예전에 저처럼요. 물론 통장 개수가 재산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통장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돈에 대한 인식을 근본부터 바꿔놓는다는 건 제가 직접 겪어보니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실용적인 팁도 몇 개 드릴게요. 통장을 만들 때는 각 통장의 목적을 명확히 적어두는 게 좋아요. 요즘은 은행 앱에서 통장마다 별칭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생존 통장엔 생존, 안전 통장엔 비상금, 공격 통장엔 투자금이라고 이름을 붙여두세요. 눈으로 목적이 보여야 뇌가 그 돈을 딴 데 쓰려는 유혹을 뿌리칩니다. 또 하나, 각 통장 잔고를 너무 자주 확인하지 마세요. 특히 공격 통장은 주식이나 펀드처럼 시세가 오르내리는 곳에 투자한 돈이라 자주 보면 괜히 스트레스만 받아요. 저도 초반엔 하루에 10번씩 봤다가 멘탈이 나갔거든요. 월 1회 아니면은 분기 1회 정도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생존 통장만 매일 확인해서 생활비 초과 안 하게 관리하면 돼요. 이 시스템의 제일 큰 장점은 돈의 흐름이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한 번만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돈이 배분되니까 매달 돈이 어디로 샜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월급 받고 나면 며칠 만에 돈 어디 갔지? 하면서 헤매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통장을 쪼개는 순간 그 고민이 사라졌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통장을 쪼개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정작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안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부모님도 잘 모르셨던 영역이죠. 저도 40이 될 때까지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근데 이 간단한 새 통장 시스템 하나로 제 재정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장엔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 쌓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잔고는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40 넘어 텅 빈 통장을 보고 시작한 사람이 이제는 매달 돈이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통장 잔고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도 사라졌어요. 아내한테 처음으로 이제 우리 돈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 순간이 바로 부의 흐름을 장악한 순간입니다. 통장을 쪼개는 건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돈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저처럼 10년을 날리지 마세요. 하루 1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통장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 누가 알겠습니까?